안녕하세요. 증시 브리핑 한혜솔입니다. 해피 험프데이. 수요일을 영어로 대부분 웬스데이라고 말하지만요. 험프데이라고도 하거든요. 험프는 낙타의 혹처럼 톡 솟아오른 곳을 말하는데요. 이런 혹을 넘어야 힘겨운 한 주가 끝난다는 의미에서 평일의 중간날인 수요일을 험프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만 넘기면 이번 주 가장 힘든 고비는 지나가는 거니까요. 힘내서 24일 증시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대면 무역 협상이 재개된다는 소식 덕분에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동안 양국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 소식은 전해졌지만 대면 협상 일정은 잡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고위급 대면 협상 일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겁니다. 주요 경제 매체에 따르면 미국 측 고위급 대표단이 중국과의 무역회담을 위해 오는 29일에서 31일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이들의 태도를 보면 다소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면서 협상 전망을 밝히고 있는 듯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료기기와 전자부품 등 110가지 중국산 제품을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고요.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재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밝은 미래를 그릴 수는 없겠죠.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의 보조금 중단과 기술 탈취 금지, 법제화 등 첨예한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협상 타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을 재선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 11월 대선까지 협상을 끌고 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증시는 대면 협상을 호재로 받아들였죠. 타결이 안 되더라도 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워낙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낮은 만큼 무엇이라도 조금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면 시장은 기쁘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국 총리에는 영국판 트럼프로 불리는 브렉시트 강경파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선출됐는데요. 이미 예상됐던 결과인 만큼 시장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다만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파로서 브렉시트 시한인 오는 10월 31일 무조건 EU를 탈퇴하겠다고 밝혀서 노딜 브렉시트의 우려가 다소 커지고 있습니다. 25일에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고요. 이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논의될지 국내 증시 또한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증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인데 오늘이 바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날이죠.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국산화로 인한 수혜주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저 또한 동의합니다. 어제 시작된 WTO 일반 이사회의에서는 다른 안건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의제는 논의되지 못했고요. 오늘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회의 결과는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현재 1시 40분 지나고 있는데요. 국내 시황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춰 잡았죠. 올 들어 벌써 세 번째 하향 조정인데요. 이에 따른 불안 심리와 미중 대면 협상 재개 소식에 따른 기대 심리가 혼재하면서 오늘 지수도 방향을 잡지 못하는 듯합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는 0.36% 내린 2093.94포인트를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최근 계속해서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73% 내린 663.71포인트를 지나고 있고요. 개인만이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 키워드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일본 수출 규제와 그래핀은 무슨 관계? 국일제지와 엑사이엔씨를 비롯한 그래핀주들이 연일 강세를 이어가길래 무슨 이유에서인가 하고 봤더니요. 이 또한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얼마 전에는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가 예상되는 품목 중 하나로 탄소 섬유가 꼽히면서 관련주들이 부각됐었죠.
아진산업과 코오롱 플라스틱, D&T, 덕성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바로 그래핀이 이 탄소 섬유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시원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나노메딕스라는 종목부터 같이 볼게요. 나노메딕스는 스탠다드 그래핀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스탠다드 그래핀은 전 세계적으로 고스펙 그래핀을 양산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고요. 나노메딕스와 함께 현재 4톤 규모의 고품질 그래핀 양산을 목표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그래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래핀을 탄소 섬유에 혼합해 사용할 경우 무게는 줄어들면서 강도는 세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항공산업에서는 그래핀이 탄소 섬유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래핀을 혼합할 경우 단순한 원료 대체 효과 이상으로 탄소 섬유 기반 소재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그래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그래핀은 이미 탄소 섬유에 그래핀을 혼합해서 더 적은 양의 탄소 섬유로 기존 제품보다 높은 강도를 갖는 자전거 프레임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면 나노메딕스가 스탠다드 그래핀과 함께 미국 수처리 전문 회사인 그린필드 리소스를 통해 미국 4대 메이저 정유업체를 대상으로 수처리 필터 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수처리 필터 시스템은 셰일가스 추출 방법 가운데 하나인 수압 파쇄법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수압 파쇄법은 지층 사이에 갇혀있는 천연가스나 석유 등을 추출하기 위해 이 시추관에 강한 압력으로 액체를 주입해서 가스나 원유를 뽑아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시추 과정에서 주입되는 액체는 일반적으로 물에다가 원유 추출을 돕는 첨가제를 혼합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 수처리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통 셰일가스 추출 유정 하나당 연간 60억 원가량의 필터 매출 발생이 예상되고 있고요. 미국 전체 셰일가스 유정수를 고려해보면 미국 시장만 300조 원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탠다드 그래핀은 세계 최초로 그래핀을 이용한 수처리 시스템 상용화에 성공한 바 있거든요. 이번 계약건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 꼭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그래핀 하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죠. 국일제지입니다. 국일제지는 사실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이슈가 아니라도 충분히 주목받을 만한 내용들이 많죠. 지난 6월에 자회사 국일그래핀이 국제학회에서 이미 기술력을 입증받았고 최근에는 8인치 플렉서블 소재의 그래핀을 합성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죠. 게다가 지난 8일에는 또 다른 국제학술대회에서 최고 발표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무전사 직접 대면적 단층 그래핀 합성법과 관련한 기술력을 계속해서 입증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희소식에 그래핀이 일본 의존도가 높은 탄소 섬유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소재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급등세 이어가는 것 같고요.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20% 이상 불기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세미시스코와 엑사이엔시, 솔로에타, 상보 모두 강세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한진칼 경영권 분쟁 2라운드 돌입입니다. 델타항공이 최근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하기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0일에 한진칼 지분 4.3%를 확보했다고 발표하면서 앞으로 지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했었는데요. 아마 그 과정 중에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진칼의 2대 주주인 행동주의 펀드 KCGI가 투자 의도에 대해 물었고 델타항공이 한진그룹 편도 또 KCGI 편도 아니라면서 한진칼 그리고 그 경영진과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는 답변을 내놨죠. 이에 시장에서는 델타항공이 한진그룹의 백기사로 나선 것이 아니라 장기 투자 관점에서 한진칼에 투자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진그룹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KCGI 측도 한진칼 주식을 추가로 사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이 경영권 분쟁 2라운드에 막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델타항공이 KCGI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진칼 우선주 4% 넘게 강세고요. 한진칼 또한 2%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